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가 미래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원격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IT 산업도 적응하느라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번 기회에 IT 산업 배운 것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터넷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긴밀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크게 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원격 교육은 그럴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격 수업이 처음에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준비해서 예. 이만큼 한 거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역시 이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540만 명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 이 초중고교생 한 796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과 협동조합 마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은 40.1%가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32%는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27.9%는 만족 못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꽤 네. 높네요. 아직은 의견이 만족적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예. 상황이군요. 예. 네, 이런 비대면 수업이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 자기 주도적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꼽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단점들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서버 다운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일단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등이 없어가지고 원격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 혼란 겪었다. 예.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가 이제 지적되기도 했었고요. 아울러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단순히 EBS 강의 주소를 링크해서 시청하게 하는 이제 선생님도 계시면서 이 수업의 질 차이가 또 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다 보니까 수업에 좀 집중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예. 아무래도 유튜브 세대니까 동영상 강의 자체는 별로 낯설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른 유명 강사를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네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소통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반 수업에서는 바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실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이 질문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야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은 그 사이에 학생들이 해답을 이미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겁니다. 예.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지죠.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아무래도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 구축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계랑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은 이 온라인 개학 후 한 3주 가량 이제 각 학교 원격 수업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이제 해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쓰고 있는데요. 네. 전체 약 70% 정도가 외국산 소프트웨어로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옮겨 쓰는 방법을 보면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이 이거를 이제 다른 학교나 교사들한테 권해주고 그래서 그대로 그 이용 방법을 배워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편성이 좀 뛰어난 데다가 이 원격 수업 자체가 이례적으로 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이용하는 것에 조금 더 소극적이다. 예. 이런 면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생 한 40%가량이 원격 수업 때 이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영을 하지만 네. 여기서도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MS 클라우드 애저 같은 걸 이제 쓰고 있거든요. 다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인위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을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교육 현장의 편의성을 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내 원격 교육 인프라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추기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원격 교육이 계속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원히 가진 않겠죠. 예. 언젠가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격 교육은 단점도 분명하지만 장점도 또 분명하거든요. 예. 주위에 이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원격 교육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따지자면 자율학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굉장한 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좀 전면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격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도 앞으로 원격 교육을 언제라도 시행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피 훈련을 하는 것처럼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융합한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게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듣고 또 그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플립 러닝도 하나의 강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이 각급 학교의 이 에듀테크 기반한 수업을 종합할 경우 이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교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하면 에듀테크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플립 러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또 이 교육 기업들이 개발한 에듀테크를 교실 현장에서도 빠르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라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30만 명이 넘는 학교 교사들이 외국어 수업에 이런 앱을 직접 활용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이거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27년 4조 원에서 올해 한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앞으로 이 IT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발전되어야 할까요? 이 IT 측면에서 보면 뭔가 새로운 교육 기회가 활짝 문을 연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실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이 강의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는데 정말 이 화상회의로만 모든 걸 수업을 하지만 네. 인기가 좋아서 하버드대 학교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원격 교육을 재난 대피소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 배우는 방법은 꼭 한 가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예. 정말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사태가 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미래에 또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